안녕하세요. 이화외고 영어 담당하고 있는 서지혜 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정신없이 한국에 도착해가지고요. 사실 지금 약간 정신 좀 없지만 제가 비행기에서 부지런히 만든 자료입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2학기 기말고사 내시면서 하고요. 1등급 전략, 그 다음 겨울방학부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영어는 마음이 너무 애달프고 절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르겠어요. 학생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는 기본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다른 과목보다는 원래 좀 잘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게을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2학년이 사실은 지금 딱 겨울방학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신을 올리시는 기회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영어는 3단이고 심화영어 회화는 4단이거든요. 근데 2학년 올라가면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6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자들 보면 6단이기 때문에 영어 한 과목만 한 4번 시험을 잘 봤던 친구들은 대학 앞에 이름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1학년 때는 이제 저하고 같이 했던 아이가 아닌데 한 3등급, 4등급, 사실은 우리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3, 4등급 못하는 등급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3등급, 4등급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따로 불러서 넌 되게 훌륭해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2학년 딱 들어왔는데 6단위에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2등급 처음 맞았고요. 영어에서. 그 다음에 1등급 맞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계속 2, 1, 2, 1 맞았어요. 1학년 때는 계속 4, 5, 좀 잘못된 3 이랬대요. 자, 그 친구가 요번에 이제 서강대 붙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도 제가 자사고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도 1학년 때 조금 미흡했지만 2학년 때 올라가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영어과 같은 경우는 10단입니다. 그래서 영어 4번에 40단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지금 조교했던 친구도 원래는 1학년 때는 좀 잘 보면 2등급, 못 보면 좀 3등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2학년 때부터 어떤 각성이 일어났는지, 물론 이제 저하고도 합이 맞았겠지만 저하고 1학년 때 맨 처음 때 했던 친구인데 그 학생이 2학년 때 각성이 확 왔는지 계속 1등급을 찍고 마무리는 이제 고3 때도 잘 마무리가 돼서 연대에 합격했습니다. 네, 서울대는 안타깝게 떨어졌지만. 자, 그래서 요 2학년이 되면 영어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계속 소식이 들어오곤 있어요. 근데 좀 끝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차근차근 아이들이 이제 연락 오는 거에 한해서 지금 합격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영어랑 심화영어 회화 2 이렇게 볼 건데 제가 일단은 영어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심화영어 회화 같은 경우는 이번에 테드, 모의고사 그리고 희곡을 했죠. 물론 희곡이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내용을 알면 아이들 너무 쉬워서 너무 흥분했다 약간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뭐 한두 개라도 더 틀리면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런 시험은요. 영어과가 아닌 이상 우리 만약에 6단위의 일반 학과다 그러면 영어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험 범위입니다. 영어는 3단이죠. 어휘끝 우리가 418개 그리고 플러스 알파고요. 교과는 2과인데 어라? 시험 문제 딱 2문제 나왔어요.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영문법은 이번에 조금 적었습니다. 3개 챕터고요. 가정법, 분사, 특수공입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는 3개월, 5, 6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계산 다 해보면 75개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영어랑 심영애는 같이 봤죠. 자, 심영애는 4단입니다. 테스트톡은 1개 들어갔고요. 희곡은 전체 권수로 따지면 거기서 한 60에서 70%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2024년 고1 10월 거 25개 들어왔고요. 모의고사 고2 거가 발제해서 16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합해보시면 모의고사 지문만 116개예요. 제가 자사고도 하고 있지만 자사고 굉장히 좀 수준이 높다. 그런 학교가 한 70개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보다 그런 학교가 한 20개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보다 보니까 116개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자, 문항별 분석입니다. 객관식 26개, 주관식 6개에서 32문항이고요. 사실은 문항수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는 단답형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굉장히 기본 실력이 엄청나야 되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고 그 다음 옛날에 했던 거를 복기를 잘해서 복습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학교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왼쪽 단어 보실게요. 자, 어휘 끝은 1번에서 4번까지 몇 문제 안 나왔죠? 4문항 나왔습니다. 영문법은 5번에서 16번까지 12문항이 나왔고요. 교과는 2문항.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8문항. 그리고 주관식에서는요 6문항밖에 안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답형으로 서술형으로 뭐 자기의견 쓰기 이런 게 아니라 단답형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냐. 물론 지문이 아까 116개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공부가 80개 정도 완벽했다.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 나머지에서 나왔다 그러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3문제, 영문법 3문제 나왔는데요. 제가 일부러 고1 같은 경우는 어법을 좀 많이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영문법과 모의고사, 그 다음 영문법 이렇게 제가 일부러 좀 나눠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영문법을 퍼센트로 보면 47%예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47%인데 중요한 건 뭐냐? 유형별로 따져볼게요. 모의고사랑 같이 이렇게 보시면 모의고사랑 영문법 책이랑 같이 해서 어법은 6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어법이 절대적이다. 물론 이게 이제 일반 학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법 정확하게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1등급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디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번 이제 아이들 시험 본 거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제가 보통은 맨 처음에는 이제 분석지를 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리뷰 테스트를 봐요. 이제 그 전에 다녔던 학생들도 모이는데 리뷰 테스트도 보고 그 다음에 파일 형태로 계속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북이다 그래서 뭐 좀 보신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작은 책으로 한 권으로 만들어서 여기 시험 범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요것도 지금 시험 범위가 예쁘게 미리 나오면 제가 차근차근 준비하겠지만 마지막에 막 몰아서 나면 저도 같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출처입니다. 빨간색. 예문 정리한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오른쪽에 지금 제가 몇 개만 발췌할게요. 제가 이제 보통 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문항을 거의 다 발췌하면 진짜 많은데요. 제가 한 6페이지 정도 발췌해놨는데요. 왼쪽은 단어고요. 거의 똑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휘 문제 중에서 한 2문제는 아예 그 책에서 외에서 나왔고요. 한 2문제 정도는 그 내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건 이제 저희 리뷰 테스트 관련돼서 같이 나온 건데 이거 지금 주관식 5번이죠. 아예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꼼꼼하게 풀어봤고 그리고 만약에 시험 범위가 다 끝난 다음에 선생님 저 이거 문제 보내주면 제가 보내주거든요. 그럼 다시 복습할 때 활용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 밑에 같은 경우는 제가 흰색 바탕 제가 만든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어법상 옳으냐, 틀리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보시면 비슷한 것들이 거의 다 정답에 나와 있죠. 좀 더 가볼까요? 자, 왼쪽에 보시면 only by following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너무 간단하게 나왔지만 highly. 자, 요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왼쪽에서도 우리 32번에 보기 2번에 highly 이렇게 내놨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천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지문을 다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입니다. 제가 미니북을 만들 때 저도 사실은 이제 워낙 지문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분석하는 거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요한 것들 다 체킹했고요. 그리고 더더더 중요한 것들은 제가 별표라거나 형광펜 작업을 다 했어요.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자, 오른쪽에 보시면 아예 똑같이 나왔죠. 제가 자, 별표해놓은 것들 똑같이. 왜냐면 요번에 천인물과 연계되어 있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제가 별표해놨죠. 왜? 요게 지금 이번에 천인문에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거 까딱하면 주관식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는 표시로 검은색으로 별표를 해놨고요. 아예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나 범위가 많기 때문에 저도 눈알이 너무 빠져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볼까요? 자, 왼쪽에는 천인문 지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제 제가 다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오른쪽에 시험 문제고요. 다행히 똑같은 문제가 나왔죠? 2번 보시면 저한테는 지금 C가 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관련돼서 저도 똑같은 문제를 냈겠죠. 어법상 틀린 거 고르는 거였는데 여기 지금 우리 학교 시험에도 똑같이 틀린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왼쪽 같은 경우는 리뷰 테스트에서 본 문항이고요. 제가 주관식으로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학교 시험 문제고 똑같이 나왔죠. 자, 조금 더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서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문제는
보기가 한 3개 정도나 4개 정도 나와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마지막 파일 할 때는 갈갈이 다 찢어줍니다. 왜냐면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식 형태로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주관식이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자, 왼쪽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 주관식 6번 문항이 있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에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했던 거 아주 중요해서 제가 검은색 별표를 해놨죠. 그랬더니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똑같이 나온 게 많아서 매우 흥분했지만 일단 우리 이화는 다 맞아야지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학교라서 제가 저야 이제 기분은 좋았지만 결과는 또 천차만별이니까요. 우리 2학년 때도 이렇게 저는 준비할 예정입니다. 자, 이화 같은 경우는 6단이에요. 사실 제가 시험 범위를 미리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해요. 왜냐면 이 학교에 1학년 같은 경우는 영어쌤 매년 바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메인 포인트가 있죠. 어법이 되게 중요하게 나올 것이다. 자, 2학년 때는요. 그래도 많이 안 바뀌려고 하고 그리고 이화가 고3으로 갈수록 좀 탄탄하게 원래 계셨던 분들이 좀 이렇게 수업을 맡게 되세요. 자, 그런데 2학년 때도 메인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법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원서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사실 영어는 모의고사 위주로 해도 되는데 원서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때도 그때 나오는 자료여서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서도 있고 모의고사가 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영어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고1 거, 고2 거, 고3 거 했다라는 아이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외고다 보니까 해외에서 살던 친구, 영유 나온 친구 많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막상 이화 외고 들어와서 영어 공부를 안 해요. 왜냐면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영어는 그래도 괜찮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괜찮지 않아요. 왜냐면 등급이 6단이죠 7단이죠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아이들이 모의고사가 원래 우리 이화 외고 정도 되면 100명 정도 1등급이 나옵니다. 모의고사가. 그런데 지금 매해 갈수록 아이들의 1등급 명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나중에 정말 신기한 건 고1 때 그래도 80명대를 유지했는데 50명대 유지하고 지금 30명대밖에 안 됩니다. 그럼 기가 막히게 2학년 때 절반도 뚝 줄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명대 정도 됐거든요. 그전에는 50명대였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다 했는데 이번에 제가 예상하기는 만약에 영어가 좀 어렵다. 그럼 제가 볼 땐 15명, 20명 나올 거고요. 고3 되면 손가락 2개 다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요. 영어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기는 싫은 거죠. 왜? 손눈치가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2학년 때 만약에 공부를 다른 걸 하더라도 영어를 기본으로 꼭 깔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1번 제가 좀 브라드하게 할게요. 자, 실패 요인과 성공 전략 이렇게 2개로 하겠습니다. 자, 실패 요인. 본인이 왜 망했나 한번 보내볼까요? 첫 번째, 단어. 단수 남겨 그냥 모면하는 거죠. 당장 오늘 시험 보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셨죠? 418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독해력입니다. 아이들이 내용은 대략 다 알아요. 근데 보기 지문을 이해를 잘 못하면 잘 못 읽어요. 이게 아마 맥락상 이해하면 모의고사 등급이 30명대, 40명대밖에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만 자신감. 이 묘하게 1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할게요. 1살 때부터 16세까지 너무 영어를 잘했던 거죠. 그래서 영어는 나중에도 될 것 같고 몰아쳐서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큰 사람이 돼서 나중에 뭐부터 해야 될까? 뭐만 봐야 될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 습관입니다. 자꾸 내킬 때 하라고요. 왜냐면 당장 급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영어는 나중에 내가 몰아서 해야지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성공 전략 저랑 이제 같이 하면서 서울대부터 이제 그래도 우리 이대까지 쭉 간 학생들 보면 일단은 기본 실력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번, 2번이 기본 실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느낌도, 감도 사실은 진짜는 아니지만 감이 있다라는 건 영어에 그만큼 친숙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특이한 건 감만으로는 고3까지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번, 4번이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거든요. 메타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좀 봐요. 근데 애들은 보면 알 것 같고 덮으면 모를 것 같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를 할 때 6단이다 보니까 우선순위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반복해야 되는데 반복 너무 싫어요. 왜냐면 이해했으면 버리는 습관이 좀 있어서 요 습관적으로 좀 성실하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화외고 이번 겨울방학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윈터스쿨로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화목에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30분이 클린이지만 이제 보통 10시까지 하지요. 네. 그리고 1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2달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화외고 2학년 영어는 완전히 다르게 준비돼요. 첫 번째, 어법 따로 안 배웁니다. 하지만 어법을 1년 내내 따라하는 걸 우리 모든 이화인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안다라고 생각하고 주간 진행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하고요. 두 번째, 수능 어휘. 자, 올해 어휘책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대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내신영어하고 수능영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나눴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알 겁니다. 부모님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어 잘하는데 왜 우리 아이가 내신이 안 나오냐. 내신과 수능은 달라요. 수능은 굉장히 세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내용을 이해하고 그 문제가 원하는 거 딱 골라내면 되거든요. 예컨대 수능은 어법이 한 문제밖에 안 나요. 그거 틀려도 1등급이에요. 어휘 틀려도 1등급이에요. 듣기 틀려도 1등급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모이면 지금 1등급이 안 나면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원래 우리 이화는 2학년이 되면 고3 모의고사만 나왔던 학교예요. 고2 거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우리 고1도 1학년 모의고사를 내신에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1학년 정도는 됐다 하고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학교 내에서 1등급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신에 1등급이 나오기 시작했고 2학년도 내신에 2학년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2학년 지금 당일연도에 관련된 모의고사도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내신형도 모의고사랑 좀 다르게 준비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지금 2학년 아이들이 올해 했던 거 있죠. 시험범위 나왔던 거 그거 똑같이 내신형 가르치고 시험 형태로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능 고2 고난도 유형과 고3 3개년 모의고사 관련돼서 할 건데요. 요것도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1학년 때는 조금 예측 가능하죠. 3개년 2021, 2022, 2023 요렇게 2학년 때는요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께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시험범위 나온대요 해서 제가 그 전날에 다 복사해놓고 갑자기 손에 안 나온대요 그러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이화 외고는 특히나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 순발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치 쪽대본 바로바로 공부하듯이 그러려면 방학 동안에 전반적으로 좀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수능과 내신형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모의고사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2학년 모의고사를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영어인데.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학원 차원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에고 영어 관련된 그 분석과 그리고 이제 방학 때 할 동안에 우리 2학년을 위해서 수업 과정은 말씀드렸고요. 지금 단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관련돼서 조금 더 제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